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영아기 아이들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유아기 아이들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들 중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강의는 업체랑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이 영업사원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가짜 영업을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 아이를 다 키우는 어머니들이라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는 소리예요. 이 인간들이 아이들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팔아 넘기는 거예요.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안 되는 아이들, 특히 지금 잘하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이런 인간들을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자, 지금 어머니들이 많이 속고 계시는 게 영아기 때 뭐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죠. 굳이 얘기 안 하겠어요. 어머니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6개월째 주로 하는 영업하는 곳이 있어요. 교구랑 책 전집 파는 곳. 어딘지 아시죠? 뭐 모르셔도,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시는 분 괜찮은데, 어쨌든 그 산후조리원에서 주로 하는 업체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딘지. 음, 또 6개월째, 보통 6개월에서 1년 된 아이들, 요거 지금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 아이들, 이 아이들 이용해서 책을 갖다 놓고 교구만 갖다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그 업체가 있어요. 그 거기에 이념과 같지도 않는, 우리나라에 와서 변질된 그쪽 업체에서 그렇게 시키는지는 제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영업사원들이 쓰레기인지 그거를 시킨 그 업체가 쓰레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6개월이나 영악이 됐는데 벌써 교구랑 책 전집을 벌써 팔아버리죠. 아이들은 36개월 동안에 절대적으로 미디어 노출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머니들이 잘 모르는 게, 미디어 하면 스크린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미디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날로그 방식, 디지털 방식이 있어요. 아날로그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활자, 책 종류, 잡지책, 신문, 우리가 보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책들,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 미디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보통 아는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는 스크린으로 된 거예요. 스크린으로 되는 모든 방식이 디지털 미디어예요. 미디어 뜻이 도대체 뭐냐? 어떠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TV나 또는 패드 학습이나 뭐든지 다 그쪽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디어라고 얘기를 해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에 있는 정보를 눈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남이 쓴 글, 남이 쓴 책,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집어넣는 방식이죠. 그런데 아이가 사고력이 없고 생각이 없을 때 이런 미디어를 강제적으로 집어넣게 돼버리면은, 이때 생기는 게 미디어 중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즘 영아 시기부터 책을 읽게 됨으로 인해서 책 중독이 생겼어요. 또 이런 조기 유튜버들이나 또는 대기업 업체들에서 하는 패드 학습, 또 영어 교육을 하는데 영상을 틀어놓고 하라는 이런 정신 빠진 조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책 중독 플러스 미디어 중독까지 같이 생기게 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콜라보레이션이 되면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 책류가가 들어가고 또 영어 한다고 아이 모국어도 되지도 않았는데 영어 학습까지 하고, 거기에다가 미디어 노출까지 시켜주고, 영어 미디어 노출, 거기에다가 또 책도 다량의 책을 읽혀서 다량의 책 중독까지 일으키게 되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대체적으로 뇌질환이 걸리게 되고 IQ도 80 이하인 경계선 지능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36개월 이전에 하는 게 왜 위험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영어 교육할 때 한번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뇌를 반으로 쪼갰을 때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쪽이 좌뇌고요, 이쪽이 우뇌예요.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이 지금 프린트가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 안쪽 부분이 원래 백색으로 되어 있어서 백질이라고 부르고요. 요 부분을 이제 대뇌 피질이라고, 회백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대뇌 피질은 나중에 성장을 해요. 이게 36개월이 지나야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책, 육아 이런 것들이 다 대뇌 피질에다가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개월 이전에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엉뚱한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백질에서는 뭘 하냐? 정보에 오감으로 받은 정보들을 받는 역할을 하고 이거를 대뇌피질에 전달할 수 있게끔 안에다가 기름칠을 하는 작업을 약 24개월 동안 해요. 오로지 그 기능만 24개월 동안 해요. 그때 대뇌피질에다가 집어넣는 이 작업들, 미디어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대뇌피질 쪽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나중 이쪽 뇌에 보면은 안쪽에 지금 보이진 않아요. 이거 나중에 준비할 건데 안쪽에 변형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변형계라고 하는 뇌의 감정 조절 컨트롤을 하는 그 뇌가 망가지게 돼 있고요. 또 이 백질이 성장하는 동안 아이들은 인지, 감각 기능, 또 언어 중추 기능, 또 운동 기능 딱 세 가지만 24개월 동안 하게 돼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외부 자극 중에 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이 좌뇌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 백질 작업하는, 그러니까 인지력을 올려주는 인지 기능을 하는 이 뇌가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24개월이 지날 무렵 아이들의 기본 IQ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책 교육과 또 여러 가지 영어 교육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24개월 안에 그런 교육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인지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고 그 와중에 미디어까지, 그러니까는 어차피 책도 미디어긴 한데 스크린 미디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뇌의 감정 조절하는 그 뇌까지 망가지게 되면서 기억력까지 떨어뜨리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책을 보거나 미디어로 인한 영상을 듣게 되면은 아이들이 영어를 하고 아이들이 책을 계속 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백질 작업을 방해를 한더라 하더라도 따로 들어오는 외부 자극에 의한 학습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책으로 보는 학습에 의해 가지고 책으로 보는 그런 것도 활자는 보기는 보되 이 백질 작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게 되니까는 아이들의 인지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약 16개월 이후부터 아이가 책을 보게 되는 그때부터 주변에서 엄마가 하는 이런 부름이나 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캐치를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24개월 기간 동안은 무엇을 하냐? 아이들이 뇌 발달 과정에 의하면은 인지, 감각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듣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능만 하게 돼요. 근데 미디어 학습이 들어가게 되면은 뇌가 지금 다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엄마가 얘기하는 말은 그냥 측두여부에서 그냥 듣는 역할만 하게 돼요. 그리고 스크린으로 보는 것들은 눈으로 보는 것들이 후두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후두엽으로 들어가는 그 작업만 하면서 대뇌가 그 사이에 멈추게 돼요. 후두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대뇌의 이 전두엽, 제일 중요한 전두엽 부분은 멈춰 있어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스크린 EBS에서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녹화를 떠가지고 그 부분만 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미디어를 보게 되면은 후두엽만 작동을 하고 전두엽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책 보는 작업도 마찬가지, 계속 보다 보면은 후두엽만 자극을 하고 정작 중요한 전두엽은 멈춰 있는 상태가 돼요. 전두엽이 멈춰 있으면은 아이들의 판단,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36개월 이전에 보는 책도 마찬가지고 미디어는 더 많은 위험 증상이 생기게 되면서 그런 미디어 작용을 계속하게 되면은 대뇌의 변형계 부분에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이 중독 현상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단 6개월이면은 충분하게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24개월 동안 또 하는 게 뭐냐? 보통 24개월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아가 생기는 시점이 약 18개월 이후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18개월 그 순간부터 기억을 할 수 있는 해마, 그게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지 그게 활동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고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두정엽과 동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는 18개월 이전에는 아이들이 상상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인 거예요.
18개월 이후부터 아이들이 해마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언어도 다량의 언어를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때부터 아이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 전에 어떠한 물건을 보고 상상할 수 있다, 어떤 것을 보고 책을 보고 아이가 생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다, 이걸 보고 아이가 어떤 것을 상상하면서 잘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싹 다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조기교육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전부 사기예요. 맞지가 않는 내용이에요. 뇌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육아라는 정보 자체도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사기예요. 또 바이링구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링구얼은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얘기하는 이것을 모국어인지 외국어인지 딱 구분하는 기간이 24개월까지예요. 24개월에서 36개월 그 사이까지는 애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모국어인지 외국어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배울 수 있다는 그 기간이 아니에요. 이것도 바이링구얼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이용한 사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36개월까지는 무조건 모국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혹시나 엄마가 외국인이든 이런 다문화 가정일 때 엄마가 얘기한 게, 엄마가 외국인일 경우에요. 한국에 사는데 엄마가 외국인일 경우, 이럴 경우 엄마가 얘기하는 게 외국어다, 우리나라 모국어가 아니다 라는 것을 구분만 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36개월 이후부터 서서히 언어를 짬뽕해 가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다문화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현재 밖에 나가면은 외국어를 쓰지가 않는 한 개의 문화, 한 개의 언어 문화권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되게 되면은, 특히 36개월 이전에 잘못된 언어 혼용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언어에 관련된 뇌가 망가지게 되면서 언어 지연, 언어 장애, 잘못해서 모국어가 영어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실질적인 한국어를 못하게 되거나 한국어를 굉장히 더 어려워하거나 한국어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에 가서 아이가 영어는 하기는 하되 문제가 되는 게, 아이가 한국어에 대한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돼요. 근데 조기교육 유튜버들은 그딴 거 필요 없다, 아이가 영어만 잘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백질이 성장하는 24개월 중에 딱 16개월 이 사이에 아이들이 무엇을 기억을 하냐, 엄마랑 같이 주로 생활했던 것들, 내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물건들, 그리고 거실 주변으로, 내가 활동 반경이 주로인 거실이면은 거실 주변으로 무엇이 있나를 그걸로 스캔을 하게 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뇌의 이 뇌관 부분이 발달하게 되면서 생존 의식이 펼쳐지게 돼요. 그러면은 생존 의식이 펼쳐지게 하려면은 내가 살아간 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 거실을 딱 봤는데 온통 책뿐이고 교구뿐이야. 그러면은 이 아이는 뇌 속에다 뭘 입력하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선택지밖에 선택을 안 하게 돼요. 뭐예요? 책과 교구예요. 근데 아이가 교구를 12개월 전에 만질 수가 있어요? 만지긴 만지되 다 입으로 들어가요. 왜? 구강기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사기당해서 사신 거예요. 12개월 이후에도 그 교구라는 것 자체가 24개월 이전 아이들한테는 맞지가 않아요. 나무로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나무로 된 촉감 정도? 그 정도밖에 아이가 인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각종 플라스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 나는 장난감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해줘야 되고, 아이들 뇌 발달 과정과 육아 지침서에 의하면은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예쁘게 그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낙서를 하고 동그라미를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그리도록 할 수 있는 게 육아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블럭을 뺐다 꼈다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이 24개월 전에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이 판매자들은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런 거 놓지 말고, 장난감 놓지 말고, 스케치북, 크레파스조차도 놓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통 교구만 만지게끔 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18개월 동안 엄마랑 많이 했던 게 대체적으로 뭐예요? 책 활동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러니까는 이 아이들은 뇌 속에서 엄마랑 같이 많이 했던 그거를 18개월 이후부터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촉각으로 만져지지 못했던 것들은 아이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이 백질에서 그때까지 받아들였던
이 촉각 활동에 관해서만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18개월 이후에 받아들이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업사원들이 교구만 놓고 책만 놔둬라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을 그냥 우리 거 교구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도 말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무능력한 아이로 키우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책하고 교구뿐이 못 만지니까는 너는 어쩔 수 없이 다음 단계의 레벨에 우리 거를 사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쓰레기들이 다른 걸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알아요. 다른 거 만지면은 지네들 교구 안 만지고 책 안 본다는 거. 그러니까는 다른 거를 절대 놓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요. 근데 이 쓰레기들이 어떤 쓰레기들이냐면요. 먼저 이 양반들이 교구를 샀던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엄마들이에요. 그리고 업체에서 사원번호를 받아가지고 이 엄마들한테 다른 엄마들을 꼬셔오면은 약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떼준다고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엄마는 그렇게 영업을 해요. 주로 또래 엄마들, 아는 엄마들한테 영업을 하고 친척들이나 다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동네 엄마들, 모여있는 엄마들에게 해가지고 막 좋은 썰을 푼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1,000만 원치 팔게 되면은 기존에 이 엄마가 샀던 금액에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이 헛소리들도 주로 먹히는 멘트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상상력이 좋아진다, 우뇌가 좋아진다, 뭐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감 감각이 좋아진다. 이런 좋은 용어는 다 쓰고 뭐 사고력이 좋아진다는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팔아먹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머니들이 사게 되는 거예요. 사기당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영업 방식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런 아이들이 18개월에서 이제 24개월을 지날 무렵 보통 요때부터 그러니까 빠른 애들 16개월부터 책을 앉아서 2시간에서 4시간씩 그냥 보는 책 중독 현상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제대로 중독시킨 거지. 이 백질에서 감각기관을 키우고 인지활동을 하는 이 기간 내에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많이 했던 엄마랑 기분 좋게 많이 했던 그거를 뇌에 입력을 하면서 그거 활동을 16개월부터 혼자 스스로 하게 돼요. 보통 엄마들은 그때부터 아이가 책에 관심이 많구나, 애가 똑똑해졌구나, 애가 영재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되게 돼요. 자, 16개월부터 아이가 책을 보게 되는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엄마랑 대화가 없어져요. 엄마가 대화가 없어졌다는 소리는 뭐예요? 얘가 24개월에 발화가 돼야 되는 모든 언어 이런 것들이 엄마랑 대화를 하면서 늘어나게 되는데 이 기간에 아이가 엄마랑 대화가 떨어지면서 옹알이 단계를 넘어섰는데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24개월에 언어 지연이 오게 되는 거예요. 조기교육 유튜버들은 뭐하냐, 아이를 책에 관심을 보이게만 했지 아이가 언어 지연 오는 거는 그거 아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아이랑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지 왜 안 해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 판매 업체들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그거는 엄마 몫이다, 엄마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들이에요. 그런 걸 왜 믿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또 터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이가 발화가 됐단 말이야. 말이 발화가 됐으면 엄마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책 육아로 아이가 언어가 늘어났다라고 그런 식으로 오버랩을 시키게 돼요. 우리 때는 책이 없었는데도 아이들이 말을 잘했단 말이야. 근데 왜 책이 있다고 아이들이 말을 잘한다고 그런 왜 쓸데없는 생각들을 했을까? 자기도 예전에 책을 안 보고도 말을 했잖아. 근데 왜 책이 있어서 애들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 특히 또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딸내미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야. 딸은요 그냥 냅두면 알아서 말 잘해요. 엄마랑 말만 몇 마디 하면은 그거 당연한 거예요. 책이 없어도 가능한 거야. 근데 딸이 말 잘하는 거를 꼭 책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책 육아로 하시는 어머니들이 있고, 이제는 편해졌다고 생각해서 자 이제 아이가 책을 다 봤으니까는 어린이집도 일찍 보내고 또 아이가 책을 읽는데 그대로 또 방치를 하게 돼요. 이때부터는 24개월부터 36개월 그 사이에는 우뇌가 그때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뇌가 없네. 하여튼 우뇌가 성장을 해요. 여기 있다. 이 우뇌가 본격적으로 대뇌 피질이 성장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아이들이 싫든 좋든 아이들이 밖에를 나가요. 언제까지? 약 26개월에서 28개월까지는 밖에를 나가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아이들이 책을 더 보게 되면서 밖에를 나가는 거를 귀찮아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얘도 우뇌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강제적으로 좌뇌에 있는 대뇌피질, 발달하지도 말아야 될 대뇌피질을 강제 자극을 했기 때문에 운전대가 좌뇌로 몰려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좌뇌에서는 우뇌 활동하는 걸 싫어해요. 이런 어려운 활동이나 힘든 활동하는 거를 귀찮아하고 싫어하게 돼요. 근데 우뇌들은 어쩔 수 없이 좌뇌를 써야지만은 아웃풋이 나오니까는 어쩔 수 없이 좌뇌를 허용을 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좌뇌로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이미 책 육아를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중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책으로 인한 하루 일과가 정해지게 되면서, 이전에 엄마가 또 영어나 여러 가지 또 책으로 된 육아를 했을 경우 본격적으로 좌뇌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우뇌 활동을 아예 못하게 좌뇌에서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대로 쑤셔 박는, 이 전두엽에 그대로 때려 박는 이 작업은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뇌에 생각과 상상과 창의를 하는 뇌는 이미 36개월 이전에 어머니가 이런 책 육아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상상과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거를 발달을 못하게 막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36개월이 지나면은 애들이 책을 읽는데 상상과 생각을 못하고 역할놀이를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어떤 만들기 그리기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만 주구장창 2년 3년을 그리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이게 모든 원인이 36개월 이전에 책 육아가 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아이들이 36개월 지나고 본격적으로 책만 보게 되고 밖에를 안 나가서 내성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책을 놔뒀는데 안 읽혀줬어.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런 몬땡이나 뭐 교땡이나 이런 데서, 또 푸땡이나 이런 데서 거기서 한 영업사원이, 저는 그 업체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업사원을 욕하는 거예요. 그 영업사원들이 아무것도 놓지 말라 그래서 안 넣었는데 거기다 책 요가까지 안 했어. 그리고 엄마랑 매일 밖에만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아이는 기억 속에 16개월 이전 기억 속에 뭐만 남아요?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논 기억보다 주로 밖에 나간 기억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18개월에서 24개월 지난 무렵, 그때 엄마랑 36개월까지 그래도 많은 작업을 하고 놀이 학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엄마랑 같이 더 많은 활동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또 데리고 밖에 36개월까지 나왔어.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밖에 나가는 그냥 일반 활동들을 좋아하게 되면서 소근육이 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책 활동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소근육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 밖에만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 활동을 하나도 안 했을 때 36개월까지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 소근육 활동도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닥 잘하는 게 없는 아이가 된 거지. 그냥 밖에 마실 나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냥. 그렇다고 재밌게 잘 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가 리더십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을 보통 이렇게 쫓아다니고 금방 친해지지 못하는 게 그 이유예요. 놀 거면은 확실하게 잘 놀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랑 잘 놀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잘 놀기 때문에 리더십이 생겨요. 그리고 집에서 놀 거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엄마랑 잘 놀면서 엄마가 기본적으로 아이가 하는 것들을 초급 단계 이상 누가 봐도 조금 하네? 그 정도의 레벨을 엄마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를 음악학원 보낼 거면 엄마 기본적으로 피아노 바이엘 정도는 쳐야 되는 거고요. 왜? 갔다 와서 아이가 복습할 때 엄마가 봐줘야 되거든. 만들기도 기본적으로 엄마가 학 정도는 만들어 놓고 아이랑 기본적으로 학 정도는 접어 놓고 아이를 학원으로 보내야 되는 거고, 클레이도 기본적으로 아이가 기본적으로 하고 엄마랑 기본적인 거를 만들고 기본적인 과일 정도는 만들고 클레이 학원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학원들도 기본적인 것들이 대거 보내는 거예요. 피아노도 아이들 기본적으로 학교 종이 땡땡땡 치고 가야지. 그리고 양쪽 손 쓰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엄마가 가르쳐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야. 애가 체력이 약해서 태권도 학원 보냈어요. 돼? 그 태권도 학원 가면 체력이 막 끌어올라? 아니에요. 애들을 키카를 보내고 막 놀게 한 다음에 체력을 막 올려놔.
그리고 나서 태권도 학원을 보내든 무슨 운동 학원을 보내든 그때 보내야지. 체력도 하나도 없이 그냥 뼈만 남은 애들 보내면 걔가 체력이 올라? 절대 안 올라요. 기본적인 거는 집에다 해놓고 보내야지. 우리 아이 뭐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다 보내는데 아이가 제대로 못해요? 당연히 못하지. 학원 선생들도요, 얘가 기본적인 거를 하고 온 아이들을 좋아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한테는 해줄 수가 없어.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 24개월 전에는 아이들이 내가 살고자 하는 이런 집안의 생활, 생존을 필요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입력하고 많은 것들을 만지면서 아이들이 인지 능력을 올리는 거예요. 뭐 책 편식이니 뭐 장난감 편식이니 막 이런 헛소리 개소리 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 믿지 마시고요. 책 편식이라는 말을 유아기 때 내가 지금 15년 그 연구하고 유아 그거 상담하면서 책 편식이라는 말은 내가 처음 들어봤어, 유아기 때. 야, 그러니까 책을 많이 놓으라고? 야, 책은 많이 놓는데 장난감 놓지 말라고? 장난감은 또 많이 놓으면은 선택장애가 온대. 아, 그 책도 많이 놓으면 선택장애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네 마음대로 말을 바꿔가면서 책을 어떻게든 많이 읽히게 하고 많이 판매하려고 장난감 놓지 말고 책은 많이 놓으래. 그 책을 많이 놓는 거는 책 편식이 아니래. 오히려 더 많은 걸 이런 정보가 들어온대. 근데 장난감은 많이 놔두면은 아이들이 무슨 그거에 대해서 뭐 선택장애가 온대.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하는 거야, 이 쓰레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믿지도 마세요. 그리고 그 6살 7살 돼가지고 무슨 사고력 학원이니 막 보내잖아. 사고력이 돼 있는 아이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기본적으로 돼 있는 아이들이 거길 갔을 때 발휘를 하는 거야. 맨날 책 공부만 하고 책만 읽혔는데 무슨 사고력이 되고 생각하는 애가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 아이들 사고력 학원을 왜 보내? 없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학원이 아니에요. 그럼 노벨상이지. 그건 노벨상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거기 가봐야 그 학원에서 또 유형별 암기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야. 독서 논술학원, 얘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붙어도 자연스럽게 역할 놀이를 하고 말빨이 굉장히 좋아. 이런 애들은 독서 논술학원 갈 필요가 없어. 맨날 책 육아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대답하는 게 뭐야? yes, 오와 no만 나와. 말이 안 나와. 아니, 책 육아는 해가지고 애를 2만 편 읽었는데 애가 말을 잘 못해. 그렇잖아. 생각하는 능력도 떨어져, 오히려. 근데 지 뭐 하고 싶은 주장은 또 엄청나게 말 잘해.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해, 책 육아를 하면은. 왜? 미디어는 일방성 통행이에요. 어머니가 시킨 거는 일방성 통행이 미디어 중독을 시킨 거야. 특히 2만 편을 읽었다? 그럼 2만 편에 해당하는 미디어 중독 효과를 보이게 한 거야. 그러니까 2만 편의 유튜브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근거야. 근데 책을 읽고 나서 엄마랑 의견 교환을 했어. 그거는 그나마 난 거예요. 자, 저 같은 1인 미디어도 어머니들이 댓글을 쓰고 제가 대답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런 피드백이 되잖아. 그러면은 제 거를 본 이 유튜브에 한해서는 어머니들이 중독이 된 게 아니라 정보를 흡수한 거예요. 근데 일반 조기교육 유튜버들 봐봐. 댓글 쓰면 대답해줘요? 안 해줘. 5년 거만 가봐도 그 댓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떤 것만 댓글 써준지 알아? 뭐 후원금 냈잖아. 그거 내 거 잘 보면 옆에 끝에 보면은 뭐 슈퍼라고 해서 달러 표시 나오는 거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을 뭐 2만 원이든 만 원이든 보내줬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만 댓글을 써준단 말이야. 웃긴 거지. 그러면 그 댓글 받아보겠다고 엄청나게 또 돈을 막 보낸단 말이야. 그냥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 24개월 동안 아이가 엄마랑 가장 많이 하는 거가 아이들이 학습이 된단 말이야. 많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는 게 학습이 되고, 기본적으로 아이가 만져야 되는 소근육 활동을 하면서 밖에 돌아다니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비율을 뭐냐? 소근육 활동을 80, 그 외의 활동을 20, 나가서 돌아다니는 활동을 20을 잡아야 돼. 그거 책은 절대 보여주지 마. 아니, 얘 하루 종일 눈에 깨 있는 게 8시간밖에 안 되는데 왜 책을 6시간씩 읽히냐고. 왜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얘 인지 발달해야 되는데 인지력이 더 떨어지고 IQ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전두엽 망가지고 변형계 망가지고 인지력 떨어져서 IQ 낮아지고 해마 기억력 낮아져요. 뭐 당장 효과가 있어. 왜? 발달 중이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그걸 언제 눈치까요? 학교에 가면 눈치까. 얘가 3학년부터 얘가 기억을 못하겠대. 그 단순한 단어도 학교 가기 전에는 막 50단어씩 외웠던 애들이 3학년 되면은 20단어 외우기도 힘들다고, 엄마 나 못 외우겠어 이래버려 얘네들이. 왜? 그걸 학교 가서 써야 될 거를 다 땡겨서 대출 받아서 썼잖아. 그러면은 원금이 남아있겠어 안 남아있겠어? 안 남아있어. 얘가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머니들이 이런 교육들을 시키면서
8, 90%를 빼앗아 썼어. 근데 그게 가만히 놔두면 이자가 붙는 거야. 복리 이자가. 안 쓰고 있었으면은. 안 쓰고 있었으면 얘가 그냥 계속 커진단 말이야. 그거를 학교 가서 쓰면은 갑자기 광폭해서 커지는데 이거를 빨리 시키겠다고 계속 대출 받아서 쓴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가니까는 실질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원금이 적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 무슨 학교 가서 어려운 3학년 거부터를 어떻게 해. 중학교부터 어떻게 고등 수학을 해. 못해. 실질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뇌가 요만한데 가만히 놔뒀으면은 100평짜리가 1000평이 될 거 그 100평짜리를 계속 빌려서 썼잖아. 그러니까는 학교를 갔더니 얘가 30번밖에 안 남았어. 그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억력에 관련된 뇌까지 다 망가졌으니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이게 제가 괜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3학년, 4학년 애들한테 그렇게 책류가했던 아이들, 뭐 영아시기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나중에 한 아이들이 있어.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주변에 다 하니까 다 쫓아해가지고 운해 활동 왔던 거 다 못하게 하고 뭐 영유 보내고 공부시키고 막 단어 미친 듯이 외우게 하고 미디어까지 다 쑤셔 박아가지고 그렇게 한 애들. 얘네들 지금 2학년, 3학년 된 애들 봐봐. 얘네들 제대로 공부하나? 4학년부터 엄마 나 못하겠어 하고 다 넉다운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야 이게. 현재. 근데 그걸 영아기부터 한 아이들을 이러니까 애들이 6살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애가 계속 책을 보는데 지금 딱 봐도 얘가 봐야 될 책도 아닌데 굉장히 높은 도서를 보고 있고 6세 때부터 계속 뭘 봐? 미디어 분명히 엄마가 보여줬잖아. 미디어 중독까지 됐으니까 그걸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 과학도서 사진 보면서 해결하고 있어. 그거를 그 미디어 중독을. 그러면서 애들이 글씨를 안 읽고 간단 말이야. 그 전까지 엄청나게 책을 읽혀놨는데 그 문해력이 될 줄 알았는데 6살 때부터 과학도서를 읽으면서 글씨를 안 읽잖아.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 아이가 학교 가서 글씨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무슨 과학 도서를 팔면서 아이가 뭐 이거를 읽으면 호기심이 많아지고 그런 개헛소리들을 하면서 또 팔아넘기고 있잖아. 왜? 애들이 이상해지거든. 1, 2학년 때. 그러면 3학년 때 거부터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지금 3학년 이상 봐야 되는 그 도서를 지금 6살짜리 애들한테 떨어쳐서 팔고 있는 거야 지금. 재고가 이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좀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고. 제 강의를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어머니들 자유예요. 나는 지금 내가 분석하고 내가 배웠던, 내가 15년 동안 연구했던 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내용을 지금 교수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렴풋이 아는데 내 강의를 들으면 아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조기교육 완전 신봉자들은 개 헛소리다 하고 뭐 처음부터 나가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 뭔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이제 뭐 잘못을 자각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있을지만은 어쨌든 아이가 지금 60개월이 넘었으면은 엄마가 지금까지 좀 편해졌던 것만큼 그거에 2배, 3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노력 의지가 없으면은 저한테 상담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는 바꿀 의지가 있는 어머니들만 도와줘요. 또 어떤 어머니들, 이런 어머니들도 있어. 조기교육 신봉자인데 제 걸로 이용해서 조기 운해를 약간 성장시키고 다시 조기교육 그 채널에 가가지고 또 공부를 시키는 어머니들이 있어. 야, 약간 치사 빤스한 엄마들이지. 그런 엄마들도 있어.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는 또 다 주워가지고 다 짬뽕으로 해서 하루에 완전 얘를 공부 지옥으로 만드시는 어머니들이 있어. 좋다면 다 하는 거야. 근데 약재도요, 좋은 것만 다 모아놨다고 그게 좋은 약재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는 걸 해야지. 좋은 거 다 모아놨다고 그게 좋은 게 돼? 자, 연예인들도 눈이 이쁜 사람 있고 코가 이쁜 사람 있고 입이 이쁜 사람들이 있고 머리가 이쁜 사람들이 있어. 그거를 이쁜 것만 다 모아놓으면 얘가 와 절세 미인이 돼?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상해져. 그 좋은 것만 다 갖다 놓잖아. 그럼 오히려 더 이상해진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서 좋다고 그냥 무조건 다 하지마. 애들만 주거나. 그리고 뭐 애들 교육을 초등학교 전까지만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초등학교 전에는 아이들 운의 발달을 위해서만 힘을 써요. 그리고 학교 가서는 어떤 자네가 활성화될지는 아무도 몰라. 복불복이야. 모든 아이가 다 대학교 갈 것 같아? 모든 아이가 서울대 스카이 갈 것 같아? 절대 아니에요. 거기 가는 아이들은 노력과 선택받은 자만 갈 수가 있어. 뭐 무조건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운의 활동도 마찬가지야. 좌뇌형 아이들이 운의 활동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아니에요. 운의 이런 스킬들도요, 이것도 선택받은 자에 한해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선택은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웬만큼 하겠다는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기술에 의해서 아이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상과 생각, 사고력을 다 갖고 학교를 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자네형 애들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런 손기술보다는 이거를 잘 만들던 못 만들던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만듦으로 해서 아이들이 생각과 상상과 사고력을 키워놓고 학교를 가려는 거야. 거기에다가 학교를 딱 갔더니 갑자기 얘가 자네가 빵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거기다 단순 암기력까지 뛰어나. 근데 우연치 않게 운의 활동을 했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얘가 사고력까지 가지고 있어. 야, 얘는 100% 스카이 가는 아이야.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다 대출 빌려서 썼잖아. 그러면 얘가 학교에 가가지고 그 뇌가 얼마나 남아있겠냐고. 그리고 이미 다 변형계, 감정 컨트롤에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애가 표정이 없어. 책류가 했던 애들 중에서 표정 5개 있나 봐봐. 없어. 웃지도 않아. 웃는 것도 이게 진짜 웃는 건지 그냥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비웃는 건 잘하더라. 엄마가 하도 비웃어 대가지고 옆 사람들 비교하고 그러니까는 그것도 옆 사람 못 알아들 줄 알고 둘이 영어로 막 옆 사람 비웃고 막 이렇게 하더만. 그래서 서울 실정이야 그게. 애들끼리도 한국 사람들 영어 못하는 거 아니까는 성인들 타면은 지네끼리 영어로 막 비웃어 막 험담하고 그래 영어로. 근데 그게 영어로 딱 들었는데 나 험담하는 소리야. 거기다 대고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못해. 잘못하다가 미성년자 또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차피 성인이 또 피해보니까는 그거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래. 애들이 영어를 남들 욕하는 용도로 또 쓰고 있어요. 영유만 다녀가지고 영어만 해가지고 애들이 인격이 완전히 파탄 나가지고. 하여튼 지금 그래. 지금 아이들 처음 키우는 엄마들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고 또 공부 욕심이 많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진짜 철없는 엄마들, 대체적으로 공부 많이 시키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던 엄마들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다 쓸모가 없는데도 막 시키는 거지. 대체적으로 그래. 그리고 또 위험한 엄마들은 한 과목 전공자 엄마들이 위험해. 나는 뭐 영어 전공했다, 나는 수학 전공했다 이런 엄마들이 자기가 할 줄 아니까 그거를 집에서 아이를 시키면서 아이가 왜 이걸 모르는지를 몰라. 무조건 외우면 되는데, 무조건 암기하면 되는데 넌 왜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더 잘하니까는 잘하는 것만큼 더 끌어올리려고 애들을 혹사시켜요. 그러다가 엄마가 잘하는 부분, 아빠가 잘하는 그 과목은 아이가 오히려 더 못하고 트라우마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길게 강의를 했는데 어쨌든 어머니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아이를 임신하시는 어머니들도 있고 이제 영아기 태어난 아이들도 있으니까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 강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제 강의 잘 들으시고, 저는 일부러 짧은 강의를 안 해요. 또 정보만 딱 흡수하고 가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보통 결론을 마지막에 둬요. 그리고 결론만 들으면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제 강의는 항상 그래요. 저는 정보만 빼서 딱 빼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엄마님들 굉장히 싫어해요. 자, 요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컴퓨터를 수리를 맡겨가지고 노트북으로 대충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 또 새로운 거 있으면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